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요 직전 국무총리를 맡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강릉 시민들께서 이번에 기분 좋게 한번 멋진 정치 변화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김중남이로 이번에 바꾸신다 그래서 정말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서 오늘 영업 준비를 하시는 사장님들 또 장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중에서도 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지난번에 시의원을 많이 뽑아주셔서 김중남 후보가 지금 100만 원군들과 함께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원로 당원님들 또 운동원님들 모두 신이 나 있는데요. 목소리가 살아 있습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김중남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평생 강릉시청에서 공무원만 하신 양반인데 이런 양반이 어떻게 여기 정치한다고 나왔을까 저도 걱정이 돼서 쭉 봤더니 단단하더만요. 오랫동안 우리 강릉 사회에서 강릉 공무원 사회에서 강릉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비리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파헤칠 거 파헤치고 싸울 거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는 강릉 시민들의 결정적인 건강을 위협할 만한 주문진에 있는 쓰레기 매각장 그것 막아냈더라고요. 우리 김중남이면 앞으로 모든 일을 다 강릉 시민들의 명령이면 해낼 것 같은데 믿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관이고 철학이고 용기입니다. 뭐 우리 살아보면 조금만 비겁하면 편하게 살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김중남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 위원장도 하고 그 험한 길 눈칫밥 먹어가면서 버텨왔죠. 왜? 나는 강릉을 사랑하니까, 강릉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또 우리 후배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이 강릉이 그렇게 늘 안전하고 평화롭고 건강해야 하니까 이번에 김중남 확실히 한번 밀어주시지요.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혹시 동참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중남 이름 확실히 더 기억해 주십사고 3번 크게 외칠 텐데 같이 해 주실랍니까? 네. 김중남 시작! 김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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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곳 막 강릉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 옥계 동에서 올라왔거든요. 옥계의 그 시커먼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 마지막 날 옥계에서 그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불 끝나고 퇴임식도 그 옥계 면사무소에서 하고 끝냈거든요. 벌써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산불 하나가 얼마나 많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고여 있거나 오랫동안 있으면 썩게 마련이잖아요. 자, 이제 강릉 정치도 한번 멋지게 바꿔 보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배출하신 훌륭한 강릉 인물이 많습니다. 우선 조순 전 부총리님은 제 대학 은사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이 넘넘은 그리고 용기가 있는 선비의 자세를 이 강릉 어른들한테 배웠습니다. 또 최종구 전 금융감독위원장 최종구 장관을 통해서도 역시 공직자를 하면서도 자기 원칙이 있고 자기 소신이 있는 공직자는 나를 위해서 일한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그 강릉 분들의 자존심이고 철학이고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중남이 하나 제대로 키워주시면 강릉의 자존심 확실하게 살아날 것 같은데 김중남 어떻습니까? 김중남이 도와주십시오.
아마 시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제가 정치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최상병의 죽음이 있는 사람을 전직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가 들통이 나서 한 달 만에 사표를 받고 하는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만 여기 오셔서 물건을 잘 못 사시잖아요. 너무 비싸져서 물가가 너무 뛰었습니다. 또 이자도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죠.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면 저희들도 집권을 해봤기 때문에 경제 문제 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취임하자마자 선심성 정책 쓴다고 50조 그냥 풀어버리더니 거꾸로 작년에는 세금이 57조인가 덜 거쳤어요. 그러니까 깎는다고 깎았는데, 아니 강남 부자들 아파트값이 평당 1억씩 하는데 그 사람들 재산세 못 깎아줘서 뭘 그렇게 안달이시면서 실질적으로 봉급쟁이들 세금 깎아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금융소득세 5천만 원 이상도 세금을 깎아주겠다는데 우리 어디서 100만 원, 200만 원 공짜 돈 생기면 그 세금 다 떼잖아요. 정권 투자를 하든 뭐를 해서 돈을 벌면 5천만 원 아니라 몇만 벌면 세금 내면 되지. 그건 왜 못 깎아줘서 그래 안달이면서. 세금은 거둘 데가 없어서 57조가 펑크나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별로 반발을 심하게 못할 과학자들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과학자들이라는 거는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5년씩, 7년씩, 10년씩 걸립니다. 중간에 깎아버리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같이 연구하는 석사과정 학생, 박사과정 학생들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임대료 내는 그런 돈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나마 그분들의 눈물겨운 노력 때문에 과학한국, 산업한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적어도 역대 어떤 정권도 그런 돈을 깎진 않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사람들이 연구는 안 하고 돈만 빼먹는다. 어디서 이상한 보고를 받더니 깎아버렸어요. 저희들은 심판하자 해서 그냥 싫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 하나로 국정을 대통령 고집대로 하면 밑에 부처는 받아 적기만 하고 국민은 따르기만 해라? 세상에 이런 국가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4월 10일 날 국민 여러분의 해초리로 그만 스톱!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심판을 내거는 겁니다. 민주당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2년 전에 저희들 세게 회초리 맞았잖아요. 정권 넘겨주고 멀쩡한 정말로 똑똑한 단체장들 다 집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4월 10일 심판해주고 대통령이 그런 고집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는 국회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다수 의석을 좀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좀 도와주세요. 김중남으로 도와주세요. 애석하게도 저 고집센 대통령이 유일하게 겁을 내는 게 보면 민심인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그냥 어디 직진만 했잖아요. 선거 앞두고 유일하게 이번에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 대표자도 만나고 또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그래도 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4월 10일 회초리 세게 치시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국회 일당이 되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딱 틀어지겠습니다. 대통령 고집대로 국가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에 김중남이가 국회의원이 돼서 당당하게 정부를 부를 겁니다. 하나하나 불러서 따질 것 따져서 부족한 것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혼을 좀 내고, 그리고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거는 이렇게 가자 하고 정부를 끌고 갈 겁니다. 바로 김중남이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그 방면에는 박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바로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김중남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용도 모르고 고함이나 치는 그런 정치꾼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중남을 자신 있게 정말 오랫동안 저희들은 여기서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김중남에게 이번에 기회를 주십사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조금씩 앞으로 밀고 가십시다. 저희들도 부족한 거 많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심판하고 견제에 끝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중남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하나 그래서 정부하고 대화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가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러려고 저희들은 이 꼬장꼬장한 공무원 출신 김중남을 냈습니다. 김중남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월 10일 이제 불과 한 2, 3일 남았는데요. 그렇게 이번에는 꼭 해주십사고 하는 게 이번 기회가 아니고는 한 2년 동안 이제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혼이 나지 않으면 이제 저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또 국회에 가져와서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5,200만이 모두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들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서럽고 누구는 억울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주저앉은 분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김중남과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중남을 도와주십시오. 예, 이게 중앙시장에서 장을 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저희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절박합니다. 요즘 여기 존경하는 저 운동원 여러분 뭐 언론에 보니까 뭐 민주당이 뭐 일당 확실하다 뭐 그 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한순간까지 단 한 명의 시민들께서도 그래 이번에는 혼 좀 나야 돼 윤석열 정권. 그러나 민주당도 앞으로 정신 차려 그런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중남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 시민들께 호소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 강릉지역 발전에 관한 김중남의 그림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몇 자 적어 왔습니다만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 산불 났을 때 왔던 그 강릉의 자원봉사자들 공직자들 옥계면에서 그 밤늦게까지 인간띠를 두르고 그 화선을 잡으려고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옥계면 저 골짜기 안까지 가서 하다못해서 이 소독제 뿌리는 그 통을 들고 물통을 들고 뛰는 그런 주민들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국가의 일입니다. 정부가 의로운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온 게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기분 좋은 변화 김중남과 함께 해주시려고 믿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김중남 3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김중남!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님